설날 아침 온 세상이 하얗게 얼어붙은 공기 속에서도 집안은 이상하리만큼 따뜻했다. 부엌에서는 떡국 끓는 김이 천장까지 올라갔고 방문 앞에는 빳빳하게 다려진 한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손으로 만지면 종이처럼 사각거릴 것 같은 그 촉감. 어린 시절의 설날은 늘 그렇게 촉감으로 먼저 기억된다. 어머니는 분주한 손길로 내 옷매무새를 매만지다가 문득 나를 똑바로 세웠다. 오늘 개울 건너 할머니 집이랑 윗집 할머니 집에 가서 세배 드리고 오너라. 가서 과자나 사탕 주신다고 덥석 받아오지 말고 괜찮아요 하고 점잖게 인사만 드리고 오는 거다. 알겠니? 점잖게. 그 말은 어린 나에게 꽤 무거운 숙제였다.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몰랐지만 오늘은 평소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것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나는 괜히 가슴을 펴고 씩씩하게 대답했다. 네. 개울은 살얼음이 잡혀 있었고 비탈진 언덕은 눈이 녹았다. 얼기를 반복해 미끄러웠다. 숨을 몰아쉬며 겨우 도착한 방 안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다. 달큰한 조청 냄새와 구들장의 포근한 열기, 그리고 겨울 햇살에 반짝이는 먼지들. 밖의 차가움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정성껏 큰 절을 올렸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른들은 기다렸다는 듯 손을 더듬었다. 색동저고리 주머니, 장롱 위 작은 함, 이불 아래 숨겨둔 종이봉투. 어디선가 반드시 무언가가 나왔다. 자, 이거 하나 먹으렴. 멀리 오느라 고생했다. 알록달록한 눈깔 사탕과 윤기가 흐르는 육아. 어린아이에게는 거의 보물 같은 것이었다. 침이 꿀깍 넘어갔다. 손을 내밀면 바로 내 것이 된다.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 오히려 받아야 예의일지도 모른다. 머릿속에서는 온갖 변명이 순식간에 만들어졌다. 하지만 동시에 등 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실제로는 집에 계셨지만 어린 마음에는 이상하게도 피할 수 없는 눈처럼 느껴졌다. 나는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며 말했다. 괜찮아요. 안 주셔도 됩니다. 어른들은 놀란 듯 그리고 기특한 듯 웃었다. 아이고, 별걸 다 배우고 왔네.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 내 마음은 전혀 점잖지 않았다. 사탕이 손에서 멀어질 때마다 속에서는 작은 울음이 올라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찬바람이 코끝을 콕콕 찔렀다. 다른 아이들이라면 주머니가 불룩해졌을 텐데 내 주머니는 바람만 들어 있었다. 손이 너무 가벼워서 오히려 더 서운했다. 하나만 받아올 걸. 그 생각이 몇 번이나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뿌듯함도 있었다. 어머니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어깨가 조금 펴졌다. 어린아이에게도 자존심이라는 게 있다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던 것 같다. 며칠 뒤 마을 회관에 다녀온 어머니 얼굴에는 숨길 수 없는 미소가 가득했다. 나를 부르더니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동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내 칭찬을 얼마나 하시던지. 어린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점잖고 기계가 있느냐고 다들 그러시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그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서운함이 스르르 녹아내렸다. 사탕을 못 받은 아쉬움보다 훨씬 큰 무언가가 가슴 안을 채우는 느낌이었다. 그때 깨달았다. 마을 어른들이 주려던 그 어떤 달콤한 간식보다 어머니의 흐뭇한 그 미소가 훨씬 더 오래 남고 훨씬 더 달다는 것을. 돌이켜보면 그날 어머니가 가르쳐 준 것은 단순한 예절이 아니었다. 남이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지키는 힘, 눈앞의 이익보다 마음의 품위를 선택하는 연습,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통해 얻는 기쁨이 무엇인지였다. 그날 내 주머니는 끝내 비어 있었다. 하지만 마음의 주머니에는 점잖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보물이 묵직하게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보물은 세월이 지나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